뉴욕 증시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하락해 다우가 만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유럽 지역 국채 투자를 축소할지 모른다는 소문이 돌며 유로화가 사흘째 하락세를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4%에서 5.8%로 크게 올려잡았습니다. 내년 성장률도 4.7%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경상수지가 수출 호조세 영향으로 석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자본 수지는 은행의 차입 증가와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순이익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2012년부터 자동차 업계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차 처리 업계 중심의 현 자동차 재활용 체계는 제조 수입업자 중심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선 증시의 최혜린입니다. 북풍이 계속되고 있고 유럽발 재정 위기도 잦아들 줄 모르고 있지만 우리 코스피는 어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확실히 1,550포인트 장중에 보니까 이 정도 저점에서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었는데요. 이 정도 국면이라면 과매도 국면이다라는 평가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역시 외국인들이 팔았는데요. 외국인들이 장중에는 5천억 정도 가까이 팔았었지만 장 막판 비차익 매수가 2,500억 정도 유입이 되면서 결국 종가 기준 현물은 한 2,500억 정도 팔면서 여전히 팔일 때 매도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국인들의 매물을 모두 기관 쪽에서 받아냈는데요. 연기금이 특별히 많이 적극적으로 나서줬고 투신권까지 가세를 하면서 어제 저가 매수세를 유입을 시켜줬습니다. 어제 끝난 양시장 마감지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20포인트가량 오르면서 그 전일의 급락분 4% 급락을 한 반 정도 되돌려줬는데요. 1680 정도는 일단 올려놓아줬습니다. 턱걸이라서 조금 불안하긴 하죠. 코스닥은 그 전일에 더 급하게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반등 또한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외국인들이 8거래일 만에 컴백을 해줬기 때문인데 460선 역시 회복을 시켜놓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당국이 여러 가지 시장 조치를 내놓음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줄면서 안정화되는 그래도 폭등세에는 벗어나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아직까지 하락할 기미는 글쎄요 보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3원 정도 또 올라서 1,253원대에서 끝났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반등을 했습니다. 특별히 일본은 6거래일 만에 반등이라 정말 모처럼 만에 올랐다라고 해야겠는데요. 그러나 중국의 상해종합지수는 반등폭이 조금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역시 부동산 규제 우려가 발목을 조금 잡는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대만 가권지수는 1%대 괜찮은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부터 보실 뉴욕 증시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간밤에 다우가 결국 종가 기준 만선을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네, 중국 쪽에서 유로에 갖고 있는 이 채권을 좀 줄이거나 혹은 매도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파이낸셜 타임즈로부터 흘러나오자 이 같은 소문이 유로화를 또한 4년의 최저치인 1.21달러대로 끌어내렸기 때문인데요. 화면에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유럽은 그 전일에 많이 떨어진 데 따른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2, 3%대 급 반등하긴 했지만 유럽에서 다우는 결국 종가 장 마감 1시간 정도 남겨놓고 110포인트 떨어지면서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만선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같은 마감지수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전략 세워보죠. 네, 보셨듯이 다우는 만선을 종가 기준 깨고 내려갔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다시금 장막판 매물을 불러들였는데 우리 증시 오늘 어떻게 흘러갈지 더 걱정스럽습니다. 전망 들어보는 시간 갖죠.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저가 매수의 힘이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1580선 회복하긴 했지만 환율도 여전히 일단은 좀 안정세를 띠긴 했지만 상승을 했고 외국인도 여전히 판 상황에서 그냥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었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네. 추세적인 아직 플러스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엔 좀 이른 시점 맞나요? 네, 일단 시장이 전일 상당히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네.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으면서 상당히 큰 포로 하락폭의 절반 정도를 회복을 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달 효과는 MSCI 신규 편입되는 종목들의 효과, 네. 한번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삼성 생명 같은 경우가 어제 98,000원대에서 11만 원대까지 단숨에 공모가를 회복하는 그런 괴력을 발휘하면서 네. 국내 주식시장이 반등세를 강하게 좀 나타냈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변수들이 워낙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될 걸로 보여지고 변동성이 잘 될 때까지는
좀 약간 보수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들이 좀 맞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어제 그 전에 급락했던 거에 대한 반 정도를 겨우 돌려놨는데 뉴욕에서 다우가 만선 깨졌다는 소식에 지금 덜썩 아우 큰일 났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다시 투매 쪽으로 방향이 쏠리면서 글쎄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오늘 우리 장 또다시 꺾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요? 일단은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 펀더멘털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어제 이제 OECD에서 발표한 국내 GDP 성장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여기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 OECD에서 이제 어제 발표한 거 보면 성장률 예상보다 빠르지만 그렇지만 리스크 요인도 좀 크게 좀 증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와 성장률이 같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OECD 평균적으로 보면 올해 2.7%에서 내년 2.8%로 성장률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 상당히 높습니다. 올해 5.8% 그리고 내년에 4.7%로 지금 성장률이 다른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운 성장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기초적인 그 펀더멘털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여러 가지 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가 남유럽발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인들은 단기적인 변수로 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다고 하면 이런 요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퇴할 것으로 보여져서 그런 펀더멘털을 믿고 따라온다고 하면 국내 단기적인 변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심리 때문에 이래저래 많이 휘둘리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증시 그 체력적인 면, 펀더멘털만 본다면 분명 나중에도 저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는 시장이다.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 한 반 정도 반등했지만 떨어질 줄 모르는 원달러 환율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유로 달러를 좀 보자라고 했는데 뭐 같이 뭐 물론 연동된 것이지만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올라요. 예, 지난주에도 제가 환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환율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국내 시장의 안정도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깐 표를 보시겠는데 차트를 네. 보시면 왼쪽이 원달러 차트입니다. 지금 5월달 들어서 1,100원대 이하에서 벌써 1,200원대, 전년날은 1,300원대까지 위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네. 1,250원 선까지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오른쪽은 유로달러인데요. 오른쪽 유로달러가 또 다시 신저점 부근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뭐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내 원달러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악재는 아닙니다. 네. 수출주들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그렇죠. 예. 변동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변동성만 단기적으로 크지 않다고 하면 이러한 요건들이 상당히 좀 국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개입을 할까 말까, 뭐 구두 개입으로는 계속 좀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좀 약간 좀 그게 개입 자체를 늦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일단은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문제만 약간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여져서 이런 환율 문제는 뭐 향후에 국내 시장에 오히려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럼 이제는 수급 얘기를 해보죠. 어제도 제가 올랐던 것은 한 반 정도 급락분을 회복시킨 것은 저가 매수세였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슬슬 기관이 좀 발동을 거는 것 같습니다. PER도 지금 9배 밑으로 내려온 시점. 기관은 확실히 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어제 장중에도 1550포인트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도 이제는 좀 이 정도 선에선 기관이 좀 들어와 주는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3천억, 또 어제는 1,000억. 지금 계속해서 좀 연을 사주고 있어요. 어제는 투신까지 같이 들어왔잖아요. 예. 지금 연기금이 어떤 매매 패턴을 보이는지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년간 한번 예상 펄을 보게 되면 연기금이 들어오는 시점은 한국 퍼가 9.5배 이하에서 일평균 한 300억 정도가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요. 네. 10.7배 이상에서는 약 160억 정도를 매도를 하는 일평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뭐
퍼가 지금 뭐 9배 이하이기 때문에 네. 연기금에서는 충분히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지금 리스크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서프램 상태인 8.3%보다 높아져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한 현상이죠. 물론 네. 단기적으로 북한발 그 리스크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 발생한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좀 소멸될 재료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상쇄가 된다고 하면 연기금적인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이제 환율이 원달러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외국인의 투기적인 매도 세력이 계속적으로 장중에 매물을 출회할 수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팔고 나가는 와중에 외국인들의 매물을 기관이 어느 정도까지 끝까지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요. 연기금이 과연 어떤 종목들을 최근 들어서 좀 차곡차곡 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아까 뭐 이제 환율 오르는 것은 수출제 분명 도움이 된다라고 약간의 힌트를 또 주시기도 했었고. 예, 일단 뭐 연기금 같은 경우는 작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담기 때문에 답은 딱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네. 그다음에 삼성전기, LG화학 등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IT 모멘텀을 갖고 있고 향후에 좀 성장성이 계속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예상 파워 이하에 있는 종목들로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텐데요. 네. 이런 종목들은 이제 뭐 계속적으로 연기금이 관심을 갖고 시장이 지난번에 이제 급락할 때에도 잘 버텨줬던 종목들을 살펴보시면 연기금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KEC라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이제 슬슬 우리 출연하시는 패널분들께서도 연기금, 기관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슬슬 꺼내 드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럼 연기금이 좀 담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연기금이 갖고 있는 종목은 뭐 저희들이 담기에는 좀 약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큰 장이기 때문에 실적 수급권을 갖고 낙폭 과대인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KTNG라는 종목인데요. 뭐 여러분 담배인상공사라고 하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동안 담배인상공사가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그 악재들에 시달리면서 주가가 뭐 지금 3년 내, 뭐 2년 내 지금 최저점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올해 초에 이제 1월 달에 7만 원대에 형성됐던 주가가 지금 현재 5만 6천 원대까지 빠져 있는데요. 외국인들 수급 동향을 한번 보시면 올해 1월 달에 6만 2천 원부터 7만 원대까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만 5천 원대에서는 5월 달 들어서는 한 달 내내 KTNG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왜 KTNG가 빠졌느냐? 그동안 원화 강세 때문에 수출적인 요인에 있어서 부정적이었는데 최근에 뭐 원달러가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명히 그런 부분들 악재는 이미 소멸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아마 세금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져서 네. 가수요가 촉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해외 유명 브랜드인 다비도프가 6월 달에 초에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이제 그 점유율 하락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또한 이제 뭐 헬스케어에 대한 그러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 우수한 홍삼 사업도 계속적으로 영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시점에서는 뭐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올해 1분기에 실적이 흑자 전환되면서 올해 뭐 흑자 전환된 그런 턴어라운드한 종목으로서 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왔다.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만 원까지 얼마 전에 갔다가 다시 5만 원대로 밀리고 말았는데 차트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가격에서 들어가서 얼마까지 한번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인지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죠. 예, 일단은 가격 보시면 5만 5천 원대가 쌍바닥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차트에 보시면 지금 5만 5천 원대 부근, 지금 5만 6천 100원으로 전일 종가로 마감이 됐는데요. 네. 한 5만 5천 원 부근에서 사셔서 일단은
그 외국인들이 처음에 다시 들어왔었던 62,000원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 가격을 보시고요. 좀 중기적으로는 한 7만 원대까지도 보셔도 무난하실 종목으로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아직 완전하게 돌아선 그런 차트의 모습은 아닌 것도 같은데 이제 쌍바닥 찍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올라와 주겠거니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혹여나 조금 더 떨어진다면 어느 정도에선 손절을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 한 5% 이상 정도 빠지는 52,000원 선에서는 일단은 뭐 추세 이탈이라고 보시고 일단은 뭐 손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KTNG 수급과 실적이 모두 좋은 종목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뉴스를 기초로 해서 테마주 그리고 개별주 오늘 뜰만한 종목들 얘기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뉴스로 보는 투자의 맥 오늘은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죄악주 이른바 그런 종목들 얘기도 해봤고 스몰 네. 캐피탈 종목들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천천히 살펴볼까요? 예, 오늘도 두 가지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연기금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약간 개별적인 종목에 해당되는 뉴스인데요. LG 디스플레이와 아이리버가 이북 합작 법인을 설립 검토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뉴스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아이리버는 어제 이미 상한가를 시연하기도 했었는데 먼저 예, 앞서서 연기금이 사주는 그런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실 것 네, 같거든요. 네네. 예. 폭락장 속에서 연기금이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 좀 포착이 좀 됐습니다. 과거에도 뭐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1000포인트가 붕괴할 당시에 네. 연기금이 5천억 이상 대거 매수를 하면서 저가 매수에 대응하는 모습을 과거에도 몇 차례 좀 볼 수가 있었어요. 네. 2009년도 정확하게는 3월 3일 992포인트가 저점인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연기금이 5천억 이상 대거 매수를 하면서 그때는 시장을 완벽하게 돌리는 그런 예. 위치에서 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25일, 26일 이틀에 걸쳐서도 연기금이 좀 대거 매수를 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지금 8거래일째 매도를 이어가고 있죠. 반면에 이제 투신이나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에서 순매수로 계속 대응 중에 있는데요. 네. 25일 같은 경우 시장이 장중에 한 72포인트 정도 하락을 좀 했죠. 네. 그런 하락하는 와중에 특정 종목을 좀 집중 매수하는 게 좀 보였습니다. 네. 그날 연기금이 한 3천억 정도 산 날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어떤 종목들을 샀는지 리스트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종목으로는 집중 매수한 종목이 대표적으로 포스코, 하이닉스, 한화, 우리금융, 현대건설, 제일모직,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기업은행, KT, SK브로드밴드, SK케미칼. 그 외에도 좀 코스닥 중에서 몇 개 종목이 있는데요. 일단 네. 거래소 종목으로만 압축을 좀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한 10여 종목 정도 언급을 네. 해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연기금 지금 외국인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네. 연기금을 좀 따라사면 아마 그 종목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좀 구체적으로 종목을 한두 가지 정도 네. 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보죠. 그래서 이 많은 종목 중에 관심 종목으로는 좀 SK브로드밴드, SK케미칼, 포스코, 제일모직 네 종목을 좀 봐야 되겠고요. 네. 제가 드리는 추천 종목은 SK브로드밴드, SK케미칼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였던가요? SK 브로드밴드를 네. 또 다른 코너에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긴 했었는데 뭐 그러세요? 인수합병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그래서 또 다른 각도에서 연기금도 예. 사고 있다라는 뉴스니까요. 또 한 네. 번 더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네, 것 네. 같아요. 네, 제가 SK브로드밴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술적으로는 좀 20선 위에서 흐름이 좀 양호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뭐 예. 폭락할 때도 별로 안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지수 방어력이 상당히 좋고요. 특히 수급에 있어서 보면은 기관 수급이 계속적으로 지금 매집하는 모습이 좀 보입니다. 예. 그래서 가격에 대한 하락 방어력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뭐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적자 상태이긴 하지만 2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분기에 매출액이 한 5,203억, 영업이익이 56억 정도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이 좀 턴어라운드성 좀 확실하다. 이런 뭐 증권사 레포트가 좀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어떤 턴어라운드 내용으로 보면 초고속 인터넷 수익 회복이라든지 전화 수익의 급증, SK텔레콤하고 유선 재판매 수익의 신규 인식, 그리고 전용 회선 수익 증가 이런 부분이 흑자 전환이 좀 유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또 SK텔레콤과의 합병 기대감, 그렇죠. 네.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시장이 글쎄요, 최근에 이제 시장 변동성이 많이 큰데요. 네. SK 브로드밴드 최근 그 차트상의 주가 동향을 보면은요, 네. 4,900원대 지지력이 아주 양호하게 지지력을 주고서 올라갔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6,300원 정도 고점을 찍고 좀 시장 상황과 좀 유동적으로 변동성이 약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에 대한 관건은 일단 6,100원 이상을 올라서는 게 그러네요. 어떤 강한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관건의 자리가 되겠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매수 가격은 5,700원 정도 예. 말씀을 드려보고요. 목표 가격은 6,600원 정도, 15% 정도 잡아봤습니다. 예. 손절 가격은 마이너스 10%, 5,1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뭐 5,100원대는 예. 또 4,900원대 다음으로 네. 그 다음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예. 손절을 해보자.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까지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예. 네. SK 브로드밴드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다른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네. 담고 있는 종목 어떤 게 더 있을까요? 이 SK 케미칼을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요. SK 케미칼 추천 포인트는 네, 1분기 매출액이 3,236억, 전년 동기 대비 한 19%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197억 정도, 좀 수익성이 큰 개선세가 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SID 530의 유럽 시판 허가가 이르면 2010년 정도, 2010년 2분기 정도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이 돼서 2010년 11월경에는 글로벌 예약서에 의한 제품 판매가 좀 이루어질 것이다. 예. 이런 부분이 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좀 긍정적인 내용이 있고요. 뭐 증권사 레포트도 좀 훑어보면 좋은 내용이 좀 많이 나오네요. 네. 백신 중심의 바이오 의약품과 SK그룹사를 활용한 헬스케어 사업이 좀 본격화될 것이다. 예.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이익 개선, 그런 긍정성이 많이 좀 제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제가 HTS 상으로 수급을 봐도 기관이 예. 정말 5월 들어서 꾸준하게 많이 사줬다는 느낌이 있는데요. 네네. 이 종목도 기관 매수가 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예. 아마 이 기관이 아마 연기금 중심의 기관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또 차트상에서도 보시면은 지난번에 48,000원 저점을 찍고요. 네, 가장 6만 원까지 최근에 갔었네요. 예, 거의 6만 원 근처까지 59,700원 정확하게 고점을 주고 56,900원 선에 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제가 근거로 하는 21선 위에 가격이 형성이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시장은 21선 아래에서 놀고 있는데 종목은 21선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면 지지력도 좋고 어떤 기관의 특정의 어떤 매수세가 들어와 있다. 가격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종목도 매수 추천 가격은요. 56,0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네. 어제 종가가 56,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6만 원이 만약에 돌파가 되면 추세가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6만 원 돌파 관건이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 자리고요. 네. 목표 가격은 15% 정도 잡아봤습니다. 64,500원. 예. 그리고 손절 가격은 54,400원, 10% 정도 좀 자리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보시면 시장이 불안한 가운데 좀 이런 제약주나 통신주, 좀 시장 방어주적인 부분으로 포트를 구성하면 일단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봐요. 네. 근데 SK 브로드밴드하고 지금 이 SK 케미칼하고 차트적으로는 완전히 정말 다른 차트인 것 같은데 쭉 계속 못 오르다가 예. 한 2달, 석 달 정도 쉬다가 5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온 자리 네. 약간 조정을 지금 보인 정도인데 네. 이것이 또 급하게 올라서 6만 5천 원까지 쉽게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조금 네. 생기거든요. 네네. 6만 원짜리 돌파가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이 이제 터지는 것을 보셔야 돼요. 예. 6만 원이 돌파할 때 만약에 거래량이 분출한다. 네. 전일 거래량 대비 증가한 모습으로 6만 원 가격을 돌파를 주고 있다라고 하면 네. 6만 4천 5천 원 충분히 가죠. 예, 손절가.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 예. 타이밍은 시장 상황이 좋을 때도 물론 뭐 시장 상황이 양호하게 전개되면 네. 돌파가 쉽게 나오겠지만은 약간 기간적으로 돌파 자리를 모색하는 그런 기간의 어떤 성격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연기금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으로 SK 브로드밴드 하나 그리고 SK 네. 케미컬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이북 얘기를 해보죠. 예, 예. 아이리버 차트도 궁금하네요. 네네네. 예전에 한번 전자책 관련해서 한번 언급을 좀 드린 적이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또 관련 뉴스가 직접적으로 좀 아이리버에 대한 직접적인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요. 네. 그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관련 테마, 전자책 관련 테마가 좀 강세를 보이는 네. 모습이 좀 보였습니다. 음. 근데 아이리버에 대한 직접적인 뉴스이기 때문에 그 아이리버에 대한 주가 동향, 글쎄요, 개별주 성격으로 봐서 네. 굉장히 좀 강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봐요. 좀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네. 합작법인 어떤 투자 조건이라든지 이런 최종적인 합의가 뭐 네.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이죠. 초기 협상 단계보다는 좀 진척은 되었지만은 본격적인 뭐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어떤 추가적인 본격적인 협상은 네.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어제 공시에도 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뭐 국내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이죠. 네. 그래서 사실 아이리버와 어떤 합작법인을 설립한다라면 아이리버 입장에서는 수익성이나 매출에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되지 않을까 봐요. 네. 그래서 관련 종목, 전자책 관련 종목 많이 있죠. 많죠. 예, 그 중에 이제 LG 디스플레이, 아이리버, 인터파크, ES24시 네 종목만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추천 종목은 역시 아이리버, 인터파크 두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아이리버 차트를 제가 예. 켜보니까 3월부터 쭉 내렸다가 이제 막 예. 반등을 오히려 시작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네요. 네네네. 아이리버도 어제 4,390원 상한가에 마감이 됐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를 뭐 점상 비슷한 뭐 아래 네. 꼬리가 달린 점상 수준인데요. 네. 뭐 3,500원 저점 주고 쭉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일단 터닝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강한 재료에 의한 터닝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이 종목도 최근에 고점이 6,795, 6,400원짜리 그런 자리였었고 저점은 지난 뭐 1월 초, 뭐 1월 12월 말경에서 2,500원 정도인데 네. 현재 시점에서 매수 가격은 4,300원 정도. 글쎄요, 오늘 지금 뭐 동시효과가 4,500원 정도 지금 동시효과가 좀 들어오네요. 네. 만약에 오늘 시장이 글쎄요, 미국 시장이 약간 불안한 모습으로 마감이 돼서요. 네. 아이리버가 만약에 4,300원 정도 시세 조정을 주면서 가격을 준다라고 하면 일단 매수 진입을 해볼 만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네. 4,300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예. 목표 가격 뭐 15% 5,000원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글쎄요, 재료의 성격상 네. 제가 볼 때는 중기 트렌드를 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렌드가 형성이 되면 네. 뭐 기업 자체의 어떤 변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더 좋은 수익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자,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됩니다. 네, 일단은 뭐 5,000원 적어 놓으셨지만 사실은 중기적으로 예. 조금 가져가도 괜찮은 종목 그 이상도 아마 바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 얘기를 하셨네요. 네. 자, 그리고 인터파크도 한번 볼까요? 네, 인터파크도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한번 네, 드려봤던 맞습니다. 종목인데요. 인터파크도 보시면은 글쎄요, 주가 동향은 그렇게 뭐 차트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멋진 차트의 모습은 아니라라고 봐요. 예. 사실 뭐 21선 아래에 있는 역배열 상태이긴 한데요. 네. 전자책 관련해서는 뭐 인터파크도 어떤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이북 사업에 어떤 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단말기 라인업을 구축 진행 중에 있는 부분 네. 이런 좀 펀더멘탈한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인터파크에서 일단 제2 성장 동력으로 진행이 좀 되고 있고요. 네. 매수 가격 4,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글쎄요, 이 종목은 하여튼
21선 아래 가격이 있기 때문에 21선 위에 안착하는 것이 추세를 돌리는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매수 가격 4,500원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목표 가격 15% 5,200원, 손절은 10% 정도 설정을 좀 해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자, 인터파크 목표 가격 5,200원 얘기하셨는데 일단 5,000원 조금 못 되는 5,000원 인근을 좀 네. 뚫어주는 그것이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파크 아이리버 이북 관련 수혜도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27일 목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합니다. 잠시 후에 시초가 분석해드리죠. 네, 5월 27일 목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뉴욕 증시 다우가 만선이 간밤에 종가 기준 이탈이 됐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유로화가 또 4년의 최저치와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밀려 내려왔는데요. 왜 또 떨어졌냐고요? 중국에서 유로 국채를 또한 매각할 수도 있다. 이런 소문이 파이낸셜 타임스 입을 통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유럽 자체 증시는 괜찮았지만 뉴욕은 작 막판 한 1시간 정도에 다우가 110포인트나 내주고 말았는데 결국 종가 기준 만선의 사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 증시 출발을 안 좋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은 날 또 외국인들은 얼마나 팔 것이며 어제 많이 올랐었던 IT주 그리고 대형주들은 다시 얼마나 그 상승폭을 내줄 것인지 궁금한데요. 시초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코스피가 1,569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하네요. 어제 1,580에 정확히 끝냈는데 1,570 깨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겨우겨우 근근히 460포인트는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종가 대비 3포인트가량 빠진 정도이네요. 자, 삼성전자 정확히 75만 원에 끝났지만 74만 6천 원, 75만 원 내주고 있고 포스코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은 45만 원에선 더 이상 밀리고 싶어 하지 않아 보입니다. 아주 소폭이나마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좀 전에 최건영 실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히려 연기금이 조금 포스코를 받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현대차가 1.8% 또 어제 조금 반등 주더니 바로 더 이상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생명이 어제 11만 원 공모가 회복을 하고 시총 4위까지도 꿰찼었는데 오늘 다시금 12% 급등한 거에 따른 어느 정도의 차익실현 매물이 오늘 아침에 또 나와주는 것도 같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도 일단은 많이 낙폭이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네요. 한국전력은 오늘 보합 정도의 수준으로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한지주, KB금융, 어제 좀 약했었던 은행주들은 오늘도 역시 약한 모습입니다. 유럽바 얘기 나오면 은행주들은 계속해서 맥을 못 추는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비스가 어제 2%좀 정신을 차렸다가 다시 1.5% 또 빠집니다. LG화학도 어제 2%대 마감했었는데 다시 한 1% 이상 밀리고 있고 현대중공업도 이 정도면 뭐 박스권에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LG전자 어제 다른 IT 대형주에 비해서는 조금 상승폭이 적어서 아쉬웠는데 말이죠. LG전자는 10만 원대 아래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못 되면서요. 10만 원 지지가 좀 견고하게 이루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아웃퍼폼하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하이닉스가 어제 3%대 급등 마감했었죠. 공매도도 많았던 만큼 앞으로 숏 커버링 수요도 그만큼 있을 것이다라는 조금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조금 1% 정도 하락하면서 다시 24,000원대로 내려옵니다. 자, 어제 지주회사 LG가 정말 무서웠었죠. 거의 한 7만 원대 주가를 갖고 있는 이 LG가 어제 하루에만 14.4%나 급등을 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4.7% 정도 지금 매물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매물, 지금까지 눌렸던 것에 대한 파는 세력에 의한 오늘 하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겠죠. 우리금융도 오늘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즈음해서 미국의 LA 한미 금융 그 인수 얘기도 들렸었는데 어제 다른 은행주에 비해서는 조금 또 견조했었던 우리금융이었습니다. KT와 SK텔레콤 어제 통신주는 약했었는데 오늘 SK텔레콤에 일단은 플러스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삼성전기조달 2% 정도 플러스 마감을 시켰었는데 오늘 다시 소폭 밀리는 모습이고 롯데쇼핑이 3% 급락하고 있고요. 삼성물산도 거의 한 3%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신세계도 2%대 하락. 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좀 약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은행주들도 기본적으로 1.5% 정도는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 포스코는 괜찮지만 현대제철은 안 사주나요? 1.6% 정도 추가 하락하면서 84,000원대 머물고 있고 NHN도 1.7% 밀립니다. 현재 코스피가 출발하는 시초가 뭐 별반 다르지 않은 1,568포인트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빨리 올라올 것 같은 분위기도 딱히 아닌 것 같네요. 코스닥도 분위기 보죠.
어제 MSCI 편입 때문에 삼성생명과 더불어서 크게 또한 호재가 됐었던 서울반도체 어제 한 8% 가까이 급등했었기 때문에 또한 2% 정도 내리면서 45,000원 아래로 다시 주가는 조금 숨을 고릅니다. 셀트리온 어제 포스코 ICT 모두 다 한 2%대 올랐었는데 모두 다 둘 다 짠기라도 한 듯이 약보합이 진행되고 있고 SK브로드밴드는 2% 가까이 내립니다. 거의 한 1, 2%대 다음에 오늘 오히려 조금 내리는 그런 분위기고요. 거의 보합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들 많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어제 그 하락폭을 좀 되돌리면서 오늘 플러스로 1.6% 반등 주고 있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2%, GS 홈쇼핑이 2%, 태광은 오히려 2%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 SNC도 오늘 2%, KDC도 2.5% 가까이나 내리고 있네요. 네, 현재 코스피는 1,567포인트 계속해서 1,570가는 조금 멀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생각했던 대로 역시나 사주지 않고요. 베이시스 개선도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비차익이 크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프로그램도 당연히 지금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우리 투자증권 이경민 연구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의 다우 만선 깨지니까 역시 출발은 좋지 못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 초반부터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일 장 막판 유입되었던 그리고 급등세를 나타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좀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다시 지지를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는 0.96% 하락한 1,566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41% 하락한 461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299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 또한 55억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개인만이 361억 매수세를 보이면서 최근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반해 개인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최근 1,56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12, 마이너스 0.1 그 정도 수준에서 최근 장초반부터 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장 후반이나 아니면 장중에는 좀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어제도 외국인이 장 막판에 조금 많이 사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서 외국인들의 매도도 조금은 좀 주나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뉴욕 증시가 다우 만선 이탈되면서 오늘 아침 수급도 그렇게 많이 또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이 시각 확연하게 개선되는 모습은 저희가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베이시스가 지금 조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장 후반 또 그렇게 나쁘게 전망을 하고 싶진 않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네. 오늘 장 하루는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시장이 다우 만선 이탈에 대해서 좀 많이 반응을 아래쪽으로 할까요? 지금 만선 이탈에 대해서 크게 반응을 하기보다는 네. 좀 하방 경직성을 키워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1,550선이라고 한다면은 전일도 지켰고 거기서 반등이 나왔고요. 23.6% 되돌림 수준이라는 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지지력이 확인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11개월 포워드 PER 또한 8.3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메리트 반감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지수권에서는 조정 시 언제든지 매수하셔도 크게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 장 초반 전일 장막판에 급격히 유입됐던 매물이라든지 그리고 장 초반 미국 증시 약세를 좀 반영하면서 좀 조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에서 크게 위축되기보다는 저점 매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등 흐름이 지속될 경우에는 1차 상승 목표치는 1년 평균 주가 수준인 1,600 수준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2차 상승 목표치는 하락폭의 50% 되돌림 수준이자 그리고 200일선이 위치한 1,650포인트를 두고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1,550포인트 정도에서는 오히려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될 것이다. 지금 PER이 9배 이상, 오히려 한 8.3배 정도밖에 네.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좀 위쪽을 보고 반등을 염두에 둔 그런 저가 매수 전략을 좀 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장 자체는 지금 약세장인데요. 그러면 이 약세장을 좀 견뎌낼 만한 이쪽 반등을 기대하고 어떤 쪽에 관심을 좀 둬야 맞습니까? 물론 반등 초기 국면에는 네. 낙폭과대주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예. 지금 현재 수준이 중기 저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수익성, 안정성까지 고려한다면은 중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선도주 중심의 대응이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주가 급락으로 인해 기존 선도주인 IT, 자동차, 화학업종 등의 가격 메리트가 좀 다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주로서 기존 선두주들이 대부분 수출주로서 외환 시장이 높아진 변동성에 대해 적극적인 방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상승 자체는 부담스럽고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겠지만 수출업체 입장에서 본다면은 원자재 가격 하락 그리고 원화 약세가 채산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역으로 실적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 4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개선되고 있는 IT, 자동차, 화학, 유통업종에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진국 소비 회복이 걸림돌인 유럽 재정위기가 확산될수록 이머징 소비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에 수혜 업종으로 부각될 수 있는 IT, 자동차, 화학과 함께 그리고 중국 진출에 성공한 화학, 화장품 그리고 유통,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도 가격 메리트를 고려한 종목 선택도 유리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 가격 메리트의 어떤 기초에서 지금 전략을 짜신 거니까 가격 메리트는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렇죠? 예, 환율 지금 오르고 있는 것에 오히려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출주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따라서 오히려 실적이 좀 탄탄한 그런 종목들. 일단 업종으로는 IT, 자동차, 화학 그리고 크게는 유통까지 커버를 해주셨네요.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문제의 환율이 오늘 얼마에 출발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유로화가 뉴욕 외환에서 다시금 1.2달러대까지 밀려 내려갔거든요. 어제 1253원까지 오버슈팅이 진정됐다고 하지만 조금 더 올랐던 원달러 환율 출발 그리고 채권시장 분위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NH투자선물로 가서요. 전소영 연구원과 함께 채권시장, 외환시장 얘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환율 좀 진정이 됐습니까? 얼마에 출발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달러원 환율은 11원 30전 하락한 1242원에 시작한 이후에 네. 1240원대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환율을 정리하자면요. 어제는 유럽발 재정위기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와 여기에 달러 매수가 이어지면서 1250원 위에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환율 상승 기세는 좀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은 3원 30전 오른 1253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아침에 한 11원 정도 떨어졌다가 또 조금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환율의 급등세가 진정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아직까지 이르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일단 환율이 급등한 이후에 당국의 개입 경계감이랑 일부 내고 물량 등이 공급이 되면서 환율 급등세는 좀 진정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네.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주식이 하락함에 따라서 투신권의 달러 매수도 좀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얼마를 맞아서 결제 수요들도 있다는 것이 환율 급등 이후에 큰 조정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늘 경상수지 흑자나 아니면 OECD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OECD 국가들 중에서 두 번째로 높게 잡았는데요. 이런 국내 경제 양호한 펀더멘탈 등을 이야기하면서 환율의 하향 안정을 논하기에는 좀 요즘 보시다시피 대외 악재에 좀 매우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겠고요. 유로존 위기가 글로벌 외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달러 환율도 그간 급등에 대한 조정은 나타나겠지만 유로화나 달러화 움직임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늘은 1240원대의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는 판단입니다. 예, 그래요. 자, 그리고 채권 시장이 어제 오래간만에 약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채 선물 시장에서 증권사가 많이 팔았다면서요? 네, 어제 채권 시장은요, 금리가 연저점을 하회함에 따라서 이제 부담감이 좀 있었고요. 네. 증권사의 매도 베팅이 표출되면서 이제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장중에 증권 쪽에서 선물을 16,000계약가량 매도하면서 국채 선물 시장의 변동성이 심화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국고 3년물은 EBP 상승한 3.61%, 그리고 국채 선물은 17틱 하락한 111.48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채 선물은 4틱 상승한 111.52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듯이 연저점 수준까지 내려왔던 그 레벨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한국의 성장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채권 시장 분명 오늘 조금 반응을 할 것 같은데. 네, 일단 대내외 악재로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면서 금리가 연저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요. 네. 결국에는 경기 펀더멘털이 양호하게 가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상황을 채권 시장이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반기 채권 시장이 좀 수급적으로도 매우 우호적이었는데요.
이보다 더 우호적일 수 없었다는 것이 이제는 채권 시장에 좀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장 시작 전에 금융위 부위원장도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나 고용이나 소득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금융 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도 앞서 제가 언급했던 이 펀더멘털과 관련해서 채권 시장에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금리 3.5% 레벨에 대한 부담을 느낀 만큼 금리는 이제 조정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아까 언급했던 이제 증권사의 대량 매도가 스펙성으로 보여짐에 따라서 이 물량이 어나인딩 되었을 경우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을 둘러싼 여러 변수들, 전망들까지 함께 잘 들어봤습니다. NH투자선물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570선대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조금 올라와 줬습니다. 2포인트 정도만 하락하면서 1580까지 올라와 줬고요. 코스닥은 지금 이미 상승 반전을 시켜서 465포인트 인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비차익이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기관이 조금 사주고 있고 개인은 아침과 상황이 이제 다르지 않게 계속해서 저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1000계약 이상 사주는군요. 베이시스가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580 빠르게 낙폭을 줄이고 있는데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곽병철 피터리지 전문가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의 다우가 만선 이탈했지만 낙폭을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약 0.12%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 0.4%로 일단 강보합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장 초반에 혼조세로 조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하지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 투자자들 어제 이어서 또 오늘 또 이제 9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 408억 원 매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46억 매도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지수 하락을 조금 부추기는 그런 모습이고요. 프로그램 시작을 보면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 매도가 나타나면서 지수 하락을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현재 일본 시장 보게 되면은 일본 시장 역시 마이너스 0.6%로 좀 하락을 하면서 주변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 업종별로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어제 특별히 대형 IT주들이 많이 좀 사라져서 시장 반등에 도움을 줬었는데 오늘 전기 전자 섹터부터 쭉 한번 간단하게 분위기를 볼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지수 하락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승이 가장 큰 업종을 보면은 의류정밀업종이 지금 현재 1.8% 상승을 하고 있고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역시도 철강금속 업종이 플러스 0.8%, 그다음에 지수 방어주죠. 통신업종이 0.7%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기가스,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전기전자가 0.5%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 내에서 잠깐 좀 보게 되면은. 일단 대오에이라는 종목이 플러스 4.8%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어제 이어서 포스코 오늘 1.5%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지금 현재 전기전자 내에서 잠깐 좀 살펴보게 되면은 LG이노텍이 지금 현재 플러스 3.19% 이제 어제 그 MSCI에 편입이 되면서 LG이노텍 강세를 나타냈었는데 오늘 역시도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삼성테크인 그다음에 LG전자가 플러스 2%로 상승폭이 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어제 MSCI에 함께 좀 편입이 됐었던 SK CNC도 지금 오늘 2.6% 정도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가 지금 막 상승 반전을 시켰거든요. 1582포인트까지. 지금 장 열린 지 약 한 15분여 만에 양시장 모두 상승 반전 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의 다우 만선 이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면 싸기 때문에 분명 들어간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이제 반등을 확실히 여기서부터는 줄 것 같긴 한데 뭘 사야 되는 건지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이제 그 기존의 1차 지지 라인이 한번 깨졌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게 한 1520포인트 정도를 이제 지지선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제 그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가격 메리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IT 섹터라든지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기존에 선도했던 이런 주도주들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그 주도주 내에서도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종목에 일단 집중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이런 이제 주도주들
조경을 보면서 이제 리스크가 이제 부각됐을 때는 중기적인 추세가 해소되지 않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일단은 선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일단 반등, 만약에 이제 그 지수가 반등이 지금 시작됐어요. 만약에 반등이 시작됐는데, 일단 반등 초기 중 국면에는 일단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일단 보는 분들도 많은데, 네. 이런 이제 수익성만 보고 이제 그 종목을 선택하지 마시고, 일단 안정성까지 모두를 고려한다면은 일단 중긴 추세가 살아있는 이런 이제 6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가 되고 있는 이런 주도주주, IH 자동차 내에서 종목을 골라보는 게 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안 그래도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은 반등 초기 국면에 낙폭 과대에 있는 걸 들고 있다가 그러고 다시 60일 이동평균선쯤으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안정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갈아타시는 게 좋고요. 최근에 이제 낙폭에 과대했던 그런 이제 그 건설주라든지 철강 업종 내에서도 좀 약간 차별화가 나타나는데, 네. 건설은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낙폭이 과대했다가 매수를 했으면은 추가적인 손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안전한 면이 조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IT 자동차 역시 주도주 내에서 어떻게 좀 잘 끄집어내야 된다. 약세장을 견딜 만한 그런 종목들, 반등장에서 좀 반짝할 종목들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0일 이동 평균선 이것만 보면 되는지요? 일단 뭐 일단 이동평균선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네. 일단 지수는 이미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다 깨진 상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추세선을 이제 살아있다라고 본다면은 네. 그것만으로도 일단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종목들 대부분이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이 아니고 오히려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그러니까 기관들 수급이 좋았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따라가시면은 일단 안정성 측면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좀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도주 중에서 지금 이렇게 장이 좀 깨진 상황 속에서도 추세를 잃지 않고 60의 이동 평균선을 지켰던 그러면서 연기금이 사주는 종목들을 보다가 만약에 외국인들이 사주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좀 가면은 그때는 뭐 외국인들이 사주는 쪽이나 혹은 더 빠른 쪽, 좀 급하게 회복하는 쪽으로 갈아타도 괜찮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쉽게 우리 시장에 아직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현재 5월 14일부터 해가지고 지금 오늘까지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외국인들 매도 규모는 점점점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뭐 미국 시장 보면은 일단은 그 지표는 일단 이제 호조로 좀 나타났지만은 네. 일단 유럽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다우존스 지수 10,000포인트가 이렇게 깨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그 유럽 쪽 좀 상황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단기간에 그러니까 1, 2년 사이에 이제 유럽이 회복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그 유럽 쪽 리스크는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대내적으로 이제 뭐 대북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됐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외국인들이 당장에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다면은 60일선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단기 매매 위주로 가셔야지 중장기 매매 여기서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거 하나만 보죠.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완전히 무너졌다가 거의 한 캔들 자체 세 개가 지금 나란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막 또 다른 바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 정도의 반등을 믿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다시 한 번 더 정도 하락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요? 네,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은 주가가 하락을 할 때 하락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하락 이후에 되돌림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되돌림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되돌림이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이나 200일 이동평균선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오고 나서야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중간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지선이 지금 1520포인트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작년 11월 27일 날 저가가 1519포인트인데 네. 이 라인대가 지지가 안 된다면 그죠? 지지가 안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조심하고 중기적인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으로 단기 매매 정도는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 자체는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까지 견조했던 IT 자동차 뭐 이런 주도주 중에서 지금까지 좀 견조했었던 60일 이평이 안 깨졌었던 종목으로 그러나 단기적으로만 접근하는 것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셨습니다. 곽병철 피터리치 전문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자, 이제 코스피 다시 한번 볼까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하락 반전 돼버렸네요. 지금 그냥 수급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많이 팔아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안 되는데요. 외국인이 500억 팔고 있고 선물도 1000계약 정도 샀었는데 선물 매수 규모를 확 줄였습니다. 오히려 개인들이 선물을 한 2000계약 정도 사주는 것 같고 오늘 개인들은 거래소, 코스닥 모두 양시장에 지금 매수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차익 쪽에서 조금 도와주고 있긴 한데 비차익보다도 차익거래 매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1570선대에서 출발했었다가 70선 초반대까지 갔다가 80선 위까지 회복을 했었다가 다시금 지금 80이 하회가 됐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뉴욕에 관한 그런 악재들, 다우 만선 포인트 깨진 거에 대한 어떤 소화는 장 초반 한번 상승 반전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나름대로의 우리 장 그 자체적인 수급과 또한 재료로 가야 될 텐데 오늘 끝까지 장의 플러스로 또한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 잠시 후 마켓앤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